끊임없이 뭐가 변하고 또 뭐 예측할 수도 없고 이런 세상 속에서 혹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수많은 가치관이 막 부딪히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가 남긴 말입니다. 나는 매일 3번 나를 돌아본다. 이게 그냥 뭐 착하게 살자는 옛날 격언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극심한 혼돈의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만든 아주 실용적인 생존 기술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이에요. 그 실용적인 답을 고대 철학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고대 사상가들이 이 혼돈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지금 여기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해법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사람들이 마주했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랑 정말 거울처럼 닮아 있거든요. 무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끝없는 갈등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좀 불안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회의 신뢰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세상에서 나라는 개인의 안전과 정체성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겁니다. 바로 이 절박한 질문. 여기서부터 철학 사상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저마다의 전략들이 탄생한 거죠. 이 혼돈에 대한 첫 번째 해법은 유가 사상가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진단이 아주 급진적이었어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건 제도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 내면의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유가의 해법은 관계적 자아를 바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나를 엄격한 도덕적 성찰을 통해 바로 세워서 사회를 안에서부터 다시 만들자는 거였죠. 근데 재밌는 건 유가 안에서도 그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맹자는 사람은 원래 착해, 성선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잘 발견해서 키우면 된다고 봤고요. 반면에 순자는 아니야,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야, 성악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사회 규범을 배워서 나쁜 본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유가 사상가들에게 나를 지키는 길은 명확했습니다. 사회 질서 안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충실하게 해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이 혼란 속에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유가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했던 도가 사상을 한번 볼까요? 도가 사상가들은 유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잡한 사회 규칙들이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그 자체라고 봤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삐걱거리는 사회라는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그 기계에서 빠져나와서 사회가 주는 압력으로부터 자연적인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노자는 물의 지혜를 통해 아주 역설적인 생존법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게 가장 강한 걸 이기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비어 있어야 모든 걸 담을 수 있다는 진리처럼 말이죠. 여기서 장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실 그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이 유명한 나비의 꿈 이야기처럼요. 이걸 통해서 뭐 좋은 거, 나쁜 거, 성공, 실패 이런 딱딱한 생각의 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이 거대한 나무 이야기는 도가의 핵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유용함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권력자 눈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온전하게 지키는 최고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죠. 자, 유가가 내면으로, 도가가 자연으로 눈을 돌렸다면 세 번째 그룹의 사상가들은 전혀 다른 곳을 봤습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싼 외부, 즉 시스템 그 자체였죠. 이들에게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함이 있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착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끌 수 있는 공정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500년 전의 치열한 논쟁이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대체 뭘까요? 바로 자기 성찰을 위한 아주 강력하면서도 입체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증자의 세 가지 성찰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철학들을 합쳐서 현대에 맞는 4단계 성찰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첫째, 관계 육아. 둘째, 내면, 도가. 셋째,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단계들은 현대를 살아남기 위한 아주 통합적인 실천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내면의 중심을 세우기 위한 우리 각자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 상자 같은 거죠. 이 고대의 지혜는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를 쥐어줍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들고 성찰이라는 여정을 떠날지 말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